젊어지고 싶으면 땡땡땡을 사수해라. 많은 분들이 젊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영원한 젊음이야말로 인간의 궁극적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기 마련입니다. 점차 신체적, 인지적으로 쇠퇴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인간은 노화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늙는 것이고 젊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노화하는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인간은 성장을 하고 성장을 마친 후에는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생기고 시각과 청각 등의 감각은 둔해지죠. 그리고 등이 굽고 휘어 키가 줄고 주름살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인간이 노화하는지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한데 지구상의 생명체는 산소를 통해 유기물 분해를 거쳐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식량 없이 한 달을, 물이 없어도 3일가량은 살 수 있지만 산소가 없다면 몇 분 안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꼭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산소가 인간을 노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사람이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 산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분의 산소인 활성산소를 생성하는데요.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다른 분자들과 쉽게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입힙니다. 활성산소는 조직과 세포를 공격해 노화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사실 인체에는 항산화 요소가 있어서 활성산소를 무해하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요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인해 노화는 점점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무엇일까? 이제 활성산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기 중의 산소 분자는 삼중한 산소기 때문에 두 개의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소가 변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면 다른 성질을 띠게 되는데 활성산소란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모든 종류의 변형된 산소를 말합니다. 활성산소는 꼭 호흡을 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자외선, 세균 침투 등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활성산소의 종류로는 과산화수소, 초과산화이온, 수산화 라디칼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DNA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산화시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공격하는데 이로 인해 정상적인 DNA와 세포, 조직을 공격하며 DNA의 유전 정보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붕괴시키며 비정상적인 세포 단백질을 형성하죠. 동맥경화, 암 등의 질병의 대표적인 원인은 활성산소고 노화의 원인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활성산소입니다. 호흡을 할 때 외에도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호흡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활성산소가 그만큼 증가하고 흡연은 불완전 연소로 인한 활성산소가 기도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호흡이 늘고 자외선이나 방사선에 노출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활성산소는 몸속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약화시키거나 죽이는 역할을 하고 면역기제를 활성화시켜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많을 때 나타나는 악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란?
활성산소가 인간의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유해산소의 일종인 초과산화이온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에 반응하기 전에 제3의 물질과 반응하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물질의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항산화입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즉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항산화입니다. 항산화를 얻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활성산소가 체내의 분자들을 공격하기 전에 항산화제와 반응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활성산소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베타카로틴과 셀레늄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색을 띤 과일과 채소, 일명 컬러푸드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지속적으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은?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은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와 지용성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제가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활성산소가 안정된 생성물로 변환될 수 있게 항산화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산화 물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며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혈관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은 식품으로는 레몬, 브로콜리, 귤, 오렌지, 사과, 포도 등의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새콤달콤하면서도 맛도 좋지만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기 때문에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좋겠죠? 비타민 C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식품을 공기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조리 시에는 식품을 잘게 썰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의 불포화 지방산 사이에 존재해 불포화 지방산의 과산화 작용이 진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해바라기씨, 유채씨, 생선, 갑각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기름의 녹기 때문에 올리브유 등의 기름과 함께 섭취한다면 더욱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로부터 체내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베타카로틴은 녹황색 채소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근, 양배추, 오이, 상추, 브로콜리 등 우리에게 친숙한 다양한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신체 조직의 노화나 변성을 막아주는 셀레늄은 달걀, 참치, 마늘, 해바라기씨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셀레늄도 우리에게 친숙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니 쉽게 섭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자주 먹는 것이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매 끼니마다 꾸준히 섭취해준다면 노화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항산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는 것이 인간의 순리지만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쉽게 가라앉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